자, 전 시간에 정부가 왜 개입하냐?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개입하는 걸요. 경제적 기능이다.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좀 잘 사는 사회 있죠? 이걸 만들고자 개입하는 걸요. 정치적 기능이다 해줍니다. 그 중에서 전 시간에 시장 실패의 원인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외부 효과 있죠? 외부 효과는 별도로 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74페이지 볼게요. 74페이지에 외부 효과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거기는 교재에는 246페이지 적어놓으세요. 몇 페이지라고요? 246페이지 적어놓으시면 거기 쭉 있을 겁니다. 자, 외부 효과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자, 사과를 100개를 택배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얘네들은 거래 당사자죠. 거래 당사자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는 자 볼게요. 어쨌거나 100개를 팔았는데 자 나중에 보니까 그 을이 받아봤는데 10개가 썩어 있는 겁니다. 썩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을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장 전화해서 10개 가져가라 아니면은 돈을 깎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는 누구한테 손해를 입히거나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다 가격과 수량에 반영됩니다. 알겠죠? 시장 기능을 통해서 가격과 어디에 반영한다고요? 수량에 반영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시장 내부 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 뭐라고요? 내부 효과. 시장 기능으로. 그러니까 시장 기능으로 다 해결되어야 한대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어쨌거나 얘하고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전혀 상관없는 제3자 있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한테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는 얘기죠. 그죠? 손해 입혔으면 어쨌거나 이걸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 구조 자체가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얘는 뭐 보상 안 하니까 크게 이득 보는 거고 얘는요 그게 손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를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정부가 뭐라고요? 나서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차 끌고 가다가 자, 한눈 파는 바람에 지나가는 여자분을 넘어뜨려서 코를 깨트릴 수 있죠? 그죠? 그럼 내가 의도적으로 온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손해를 입혔으니까 당연히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보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상 안 하고 있으면 안 한 자는 크게 이득 보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있다가 손해보는 자는요? 크게 손해보겠죠? 요거를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 해결되어야 한대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나서겠다고요? 정부가 나서서 누구는 손해보지 않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있죠? 무슨 얘기 하겠나요? 이러더라고요. 외부 효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요 외부 이거는요 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뭐라 할까요?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어디 갔어요?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 할까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외부 경제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외부 불경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강의 상류고 강의 하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강의 상류에서 이제 화학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딱 있었는데 화학 공장. 자, 얘네들이 그 화학 공장 운영하다 보면은 오염물질 같은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요걸 그냥 강에 버린 겁니다. 생각 없이. 알겠죠? 강에 버렸는데 요 밑에서 광어 양식업 하는 양식업자가 있었는데 물고기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상당한 손해를 입혔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설거지 했어요, 안 했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오셨어요? 그러면 퐁퐁에다가 이제 설거지한 물 있잖아요. 그 물 드시고 오셨나요? 꿀꺽꿀꺽? 아니겠죠. 그거 그 수채구멍에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오염된 물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랑으로, 그 다음에 개천으로, 그 다음에 강으로, 결국 바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버리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사람도 생각 없이 여기다 버렸다는 얘기죠.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는데 자, 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얘 물고기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보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물고기 다 죽이려고 농약 다 뿌리고 의도적으로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손에 입혔으면, 손씨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외부 불경제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경제라고요? 외부 불경제. 왜 보상 안 하나 볼게요. 자, 일단 양식업자가 이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사장 나와. 너 때문에 내가 물고기가 죽었으니까 물어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장이 순순히 물어주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죠? 아니 왜 공장은 나밖에 없냐? 그 위에도 공장이 있을 수 있는데 걔들 때문에 물고기가 죽을 수도 있다. 그죠? 아니면은요, 네가 물고기가 죽은 이유를 화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 사람들이 화학을 알아요, 몰라요? 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은 소송하려면 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소송은 왜 그 몇 년이 걸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보상을 안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놔두게 되면,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 얘는 크게 손해보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다 날벼락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요, 보상도 안 하니까 이득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 기능에 맡기니까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뭐라고요? 나서서. 그래서 이렇게 자, 손해 입히는 자들한테는, 이런 데 공장하는 자들한테는 조세 같은 거 잔뜩 부과하겠다. 조세 잔뜩 부과해서 얘들한테 뭐 주겠다는 얘기죠? 아니면요, 부담금 같은 거 부과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담금. 그러니까 이 환경 오염 부담금 이런 거 부과시켜서 손해난 자들한테 뭐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원천적으로 이걸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봉사한다고요?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우리 공법에서 공부하나요? 그러니까 공장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를요,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지구제라고요? 지역지구제.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거꾸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보상도 안 하고 하니까 보상을 못 받은 자는 크게 손해보는 거죠. 보상 안 준 자는요, 그 이익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는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알겠죠? 아주. 자, 이번에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이게 지저분한 주택가입니다. 무슨 주택가라고요? 지저분한 주택가라는 것은 딱 보니까 꼬맨 자국 있어 없어요? 꼬맨 자국 있죠? 지저분한 주택가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자, 어떤 여기 들어가는 길도 없습니다. 오솔길 같은 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길도 없고 지저분한 동네인데 어떤 돈 많은 그 사람이 여기다 무지막지하게 큰 가든을 딱 차렸습니다. 가든. 제가 김포에 사는데 김포에서 강화도 쪽으로 가다 보면 가든 같은 크게 차린 데 많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커요. 그래서 가든들 이렇게 크게 딱 차린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연못 같은 거 딱 만들어서 오리 몇 마리 띄워놓고서 꽥꽥꽥꽥 되게 할 수 있죠? 오리 하시나요? 거위털 파카 입으셨나요? TV에 나왔는데 거위털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보셨나요? 거위를 산채로, 한 사람은 거위를 잡고 있고 한 사람은요 막 털을 뜯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산채로 이렇게 뜯냐 했더니 그래야지 또 털이 또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뽑은 다음에 또 그냥 키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동물 학대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 했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소리 했다고요? 어쨌거나 오리 같은 거 꽥꽥대게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박물관 같은 거 어디서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가서 어디서 주워왔는지 그냥 희한한 물건 갖다 놓고 그 구경 시키는 겁니다. 온 분들한테. 그래서 애가 이렇게 생긴 물건을 딱 보더니 엄마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가 요건 옛날에 화장실이었다. 이걸 요광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보셨나요? 이거 뭐 볼 리가 없죠. 이런 거. 어제거나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구경도 시킬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수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레스토랑 같은 거 이런 거 딱 크게 딱 지어 놓은 다음에 소고기 같은 거 막 무지작 비싸게 파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어쨌거나 이 멋진 막 큰 가든을 딱 차렸는데 문제는
들어온 입구가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 돈 들여서 도로도 깔 수 있네요. 원래 도로를 누가 까는 거예요? 예,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가는 겁니다. 국가가 깐 걸요 국도로 하는 거고, 지자체가 가는 걸요 지방도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를 얘들이 직접 딱 깔으니까 얘들이 교통이 편리해졌어요, 안 편리해졌어요? 편리해졌죠? 그리고 또한 이게 들어온 입구가 지저분하니까 나무 같은 거 잔뜩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이런 동네 집값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상당한 이익을 줬네요. 이익을 줬죠?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뭐 돈 빌려주고 이런 건 아니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익을 준 건 맞죠? 그죠? 그러면 이익을 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사회겠죠? 근데 대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 여기까지를 뭘 한다고요? 외부 경제라는 겁니다. 무슨 경제라고요? 외부 경제. 왜 대가를 못 받나 보겠습니다. 이 가든 주인이 가만히 봤더니 나 때문에 집값이 막 그냥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쫓아가서 이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나 때문에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 오른 거 전부 다 걷어서 갖고 오세요 했죠. 그랬더니 이장님 뭐라고요? 야 이놈아, 누가 너보고 거기다 가든 차리라고 했냐?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들한테 받아서는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뭐라고요? 외부 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외부 경제.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니까 얘들은 이득 보고 얘는 손해 본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시장 기능에 맡기니까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정부가 나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얘들한테 받아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알겠죠? 얘들 왜 줍니까? 시청 직원이 온다고 해서 안 줄 리는 없겠죠. 결국은 얘들이 손해보고 있죠. 상대적으로 대가를 못 받으니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도로를 원래 누가 까는 거예요? 국가에서 까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라든가 녹지공간, 이것도 전부 다 시청에서 그 파라 모자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들이 대신해 준 거죠. 그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얘들이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준 거죠. 공공 다수한테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할 일을 얘들이 대신해 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얘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손해나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아니면요,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한테 피해를 줬는데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되죠. 근데 구조적으로 보상 안 하고 있다. 그럴 경우는 보상 안 한 자는 크게 이득 보는 거죠. 보상 못 받은 자는요, 크게 손해보겠죠. 정부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남한테 피해를 입힌 자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한테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시장 기능으로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이렇게 대가를 못 받은 자들한테 남한테 좋은 일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조금 지급하겠다. 뭐라고요? 감면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다시 해요?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뭐 쓰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남한테 피해 줬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한 자들한테 뭐 조세 같은 거 자꾸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고, 남한테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못 받고 있는 자들한테 조세도 감면해주고 보조금 지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다시 해요? 네, 다시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나머지는 뭐라고요? 암기. 지금 한 2가지 정도만 암기하고 들어가세요. 지금은 이런 걸 암기하고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나머지는 실전에서 따지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지고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오늘은 한 2가지 정도, 나머지는요 1월 달에 정리하기로 하고. 그러면 얘는 남한테 피해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으니까 보상을 원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 얘들이 보상을 하고 생산했다면, 그러니까 보상금이 나갔겠죠. 그럼 보상하고 생산했다면 생산량은 줄어들었겠죠. 무슨 얘기 하겠네? 보상금이 나갔다면 얘들은 이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보상도 안 하고 생산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대 생산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과대 생산되면서 얘들은 큰 이익을 보는 거고 얘는요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입어볼게요. 얘들은 만약에 대가를 받고 가든을 차렸다면 원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익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가든을 차렸다면 가든이 커졌겠죠. 그죠? 생산량도 많아졌겠죠.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대가를 못 받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어떻다고요? 과소 생산되면서 얘들은 이득 보고 이거 손해본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나중에 이제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요? 암기. 나중에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 부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면 돼요. 무슨 부대라고요? 청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의미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요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please in my front yard다 해서 please in my 뭐라고요? front yard다. 우리 교재에 있을 겁니다. please in my front라는 게 뭐야? 앞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야드는요 땅이란 얘기입니다. 마당. 알겠죠? 제 발레 앞마당에 호수 같은 게 들어왔으면 지하철이 들어왔으면 아니면 생태공원 같은 게 들어왔으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누리려는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핀피 현상이다 이제입니다. 무슨 현상이라고요? 핀피 현상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얘는요 not in my backyard. not in my 뭐라고요? backyard. 이거 뭐 써야 되나요? 이렇게 not 난 안 된다는 얘기죠. in my back은 뒤란 얘기입니다. yard는요 마당이다. 우리 뒷마당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우리 뒷마당에 이렇게 화장터 같은 게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아니면요 사드가 배치되면 안 된다. 원자력 발전소 들어오면 안 된다. 아니면요 화장터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있죠. 안 좋은 시설은 유치하지 않으려는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있죠. 뭐라고요? 님비 현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님비.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의 피부니에서 나중에 암기 들어가면 됩니다. 정말 뭐라고요? 너의 피부니에서 나중에 이제 암기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의미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구조적으로 시장 기능으로는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피해를 입힌 자들한테는 조세 같은 거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부담금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거꾸로 남한테 이익을 줬으면 그 상한 대가를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시장 기능으로는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정부가 보상을 못 받은 자들 있죠. 대가를 못 받은 자들한테 여러 가지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걸 뭐라고요? 정의 외부유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외부효과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과정이라고요? 생산하는 과정. 근데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외부효과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74페이지 그림 맨 아래쪽에 보시니까 참고에 어떤 여자분이 있죠? 어떤 늘씬한 여자분이 그 미니스커트 입고 요 앞에 호평역 앞에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이 침 질질 흘리면서 쓰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여자분의 소비 행위가 주변 사람한테 이익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에 상한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원래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쓰러진 자들한테 10,000원씩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쓰러집니다 하면서 쓰러지면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그 머슴애가 쓰러지기만 했지 돈을 주려고 안 주려고 해? 안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장 기능으로는 이거는 정부가 나설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오른쪽 볼게요. 자, 소비 관련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해서 어떤 남자분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막 담배를 막 피는 거죠. 담배 하도 많이 펴갖고 손도 부러졌습니다. 손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러져서 담배를 하도 많이 펴갖고 팔목도 부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 피워댄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여자분이 머리 아파서 그 막 하려고 하죠. 그러면 원래 남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원래 남한테 피해 입혔으면 10,000원짜리 꺼내서 막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담배만 폈지 보상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나서서. 자, 그런 정류장은요, 금연 정류장이다. 담배 못 피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나서는 걸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용어 정도만 정리할게요. 75페이지에 지금까지 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했죠? 개입했죠? 근데 시장 실패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아시죠? 이걸 뭐라고요? 정부 실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어떤 이 그 독선이라든가 비민주적 행위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뭐 이런 거 뭐 떡값 받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시장 실패가 더 커질 수 있죠? 뭐라고요? 정부 실패라는 겁니다. 음미하시면 됩니다.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했더니 시장 실패가 더 커졌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정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길잡이 지문 읽어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란 얘기죠. 이걸요 그 옆에다가 경제적 기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기능이라고요? 경제적 기능이다. 2번 볼게요.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외부 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란 얘기죠. 세 번째 볼게요. 외부 효과 제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뭐라고요? 경제적 기능이고, 저소득층 주택 공급 문제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무슨 기능이라고요?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번에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뭐가 있다고요? 비배제성이 있다. 소비하려고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리고 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비배제성이다. 5번에 볼게요.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적정 생산량보다 어떻다고요? 과소 생산됩니다. 뭐하러 내가 도를 까냐는 얘기죠. 남이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과소 생산됩니다. 자, 6번 볼게요. 주거복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의 부족은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일부러 남한테 피해를 입힌 건 아니죠. 그죠? 남한테 농약 뿌리고 이런 건 아니죠. 어쨌거나 의도된 건 아니지만, 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런 표현 좀 어려운데, 시장을 통했다면 시장 기능으로 해결된다는 얘기죠. 가격과 수량에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을 통하지 않고라는 것은 시장 기능으로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 후생에 영향을 주는 거 있죠. 뭐라고요? 외부 효과다. 자,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 아까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면 과대예요, 과소 생산이에요? 과대 생산됩니다.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상관없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라든가 토지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지역지구제 같은 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외부 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정말 너의 피분이 해갖고 부의 외부 효과는요 님비 현상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암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은 흐름만 좀 갖추시면 돼요. 알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려고 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시장에 뭐라고요? 왜 개입하려고 하냐, 개입의 근거, 목적, 기능 뭐 이런 쪽에서 설명한 거고, 그러면 아까 같이 그 조세라든가 지역 지구제 같은 거 이런 거를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수단이라고요?
이런 거를 정책 수단이라는 겁니다. 아까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부담금 같은 거 부과하는 거 있죠? 이걸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 76페이지 볼게요. 자, 이 맨 위에 보시면 부동산 정책의 개입 수단 있죠?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가끔 물어봅니다. 교재는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53페이지. 자, 이 개입 수단들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자, 개입 수단은 맨 먼저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걸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 이런 게 있는데, 자, 이용 규제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규제할 수 있죠. 이거 뭐라고요?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토지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허가를 맡아라, 인가를 맡아라 이런 데는 공장 차리면 안 돼, 무슨 규제를 하겠다 이런 거 답을 하고요. 이용 규제입니다. 무슨 규제라고요? 이용 규제.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은요. 직접적 개입은 그야말로 정부가 시장을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기능으로 해결돼야 한대요. 못 믿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극빈층들이 집 살 돈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아파트 지어서 공급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불신에 근거해서 직접 시장에 들어가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수요자 혹은 뭐라고요?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겠다. 그러니까 자,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런 정책들을 전부 다 공부할 거니까 여기 밑에 있는 얘들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말뜻만 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직접 땅을 구입해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그 항만시설도 건설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시도 재개발하고 도시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를 직접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직접적 개입이다 하십니다. 알겠죠? 직접 들어가서 땅도 구입하고 아파트 지어 팔기도 하고 이런 거 답을 하고요. 도시도 만들고 이런 걸요. 직접적 개입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보면 요 놈과 요 놈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얘와 얘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 간접적 개입 요것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뭐만 해결하면 된다고요? 간접적 요것만 해결하면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지금은 암기할 필요 없고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시장 규제 틀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사이드에서 주로 조세나 금융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주로 뭐라고요? 조세나 금융. 예컨대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런 지역에서는 세금 왕창 부과하겠다. 아니면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대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걸요. 간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조세수단, 그 다음에요 얘는 금융수단, 마지막으로요 부담금. 요 네 개,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자,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현재 문제 없이 나중에 문제 다 풀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얘 이용 규제와 직접적 개입은 뭐 딱 보면 알아요. 보니까 요거 간접적 개입만 잘 해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그 밑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나? 1번 볼게요. 1번 76페이지의 아래쪽에 보시니까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 행위를 여러 가지 제한하거나 하는 거 있죠? 이거 맞습니다. 자, 제한하거나 하는 거죠. 건물 못 짓게 하거나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이번에 토지 정책 수단 중에 토지 비축제도, 요거는 이따가 하겠지만 땅을 미리미리 정부에서 구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 비축해 놓고 있는 제도. 그러니까 땅을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 개입입니다. 도시를 직접 또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땅도 구입해서 도시도 개발하겠다. 그리고 수용이라는 표현 자체는 자, 도로 같은 거 내려고 강제로 땅을 사들이는 거 있죠. 정부에서 강제로 막 사는, 보상금 주고 막 내쫓아버리고 사는 거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수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수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 직접적 개입 방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라고요? 직접적 개입 방법.
직접 땅도 구입하고 도로도 깔고 도시도 만들고 아파트 지어서 팔기도 하고 이렇다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다. 그다음에 3번 해볼게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대부 비율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이다. 아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있죠? 이거는 조세 수단입니다. 무슨 수단이라고요? 조세 수단. 그리고 대부 비율은 금융 수단입니다. 무슨 수단이라고요? 금융 수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세라든가 금융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입니다. 4번에 개발 부담금 부과제도는 정부의 간접적 시장 개입이다. 자, 부담금 여기 있죠?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뭘 한다고요? 부담수를 한다. 이것도 뭐라고요? 간접적 시장 개입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는 이제 뭘 좀 알아봤어요?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냐, 개입의 근거, 그리고 개입 수단을 이런 형태로 알아봤습니다. 이런 형태. 그럼 이거를 각도를, 요 개입 수단들을 약간 각도를 달리 해볼게요. 이 수단들을 다른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 수단이죠. 이걸요, 토지 정책 해줍니다. 뭐라고요? 토지정책. 그 다음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주택 정책이다 해주고, 조세와 관련된 정책을요, 조세 정책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각종 이제 정책 수단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쭉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요, 정책 수단이다. 자, 맨 먼저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뭐라 할까요? 토지 정책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정책이라고요? 토지 정책. 자, 그래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하는데, 때로는 도로 같은 거 깔려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땅 팔기 싫어도 강제로 팔아라. 이렇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너 안 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너 도로를 깔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어떤 지역이 뭐 주택 한복판에 공장이 있어서 공장 나가라고 했더니 내 땅인데 왜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토지 정책을 수행하려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토지 공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토지 공개념. 그러니까 자, 결국은 공공의 시장 개입을 위한 명분인데, 자,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기하며 공공복리를 우선시키려는 토지 정책적 개념이 있죠. 요거를요, 토지 공개념 해주는데 말이 좀 어렵네요.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결국은 공익 목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는 사유재산에 뭘 하겠다고요? 각종 규제를 가하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그 토지 공개념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뭐라고요? 사유재산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규제를 가하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토지 공개념이다. 그래서 자, 우리 그 헌법제 122조에 보시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보존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 있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때로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 그 의무와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을 펴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기초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토지 공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는 어떤 명분이죠. 명분이 뭐라고요? 토지 공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토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가 있냐면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 뭐라고요?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여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은 개발하겠다. 이런 지역은 뭐라고요? 보존하겠다. 그리고 이런 땅은요, 어떤 용으로 쓰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땅은요, 몇 층 이상 못 짓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규제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용, 관리, 규제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지도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자, 요거는 이제 이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죠? 개구리를 밑에서만 봐봐요. 배밖에 안 보이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죠? 여기 밑에서 보세요. 그래서 자, 그래 여기는 어디 돼지 같은 놈이 하나 있어갖고 이건 어떻게 어쩔 수 없네요. 뭐 한국에 온다고 하더니 자, 어쨌거나 이 밑에 있는 지역은 이렇게 그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보존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지역은 뭐라고요? 뭐 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정해놓을 수 있죠. 개발이 가능하고 해갖고 이러한 지역은요, 뭐 농림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무슨 지역이라고요? 농림지역. 이러한 지역은요,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어디 갔어요? 좀 어중간한 지역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어떤 지역이라고요? 어중간한 뭐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걸 또다시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쭉쭉 자른 다음에 이렇게 자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라고요? 공업지역. 아무리 도시라 하더라도 저런 데 가면 산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요, 녹지지역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녹지역.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이 이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지역도 좀 세분화할 수 있죠. 관리지역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쪼갤 수 있네요.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요, 계획관리지역 해줍니다. 뭐라고요? 계획관리. 그 다음에 자, 농림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요, 생산관리지역 해줍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요,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 지역마다마다 어떤 용도로 쓰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마다마다 건물은 어느 정도 크기로 짓게끔 하겠다 이렇게 다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지역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역제. 그래서 이 지역제는 중복 지정하면 안 됩니다. 주거지역 겸 상업지역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지정하면 안 됩니다. 1종 전용 주거지역 겸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중복 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지역마다마다에 대해서 때로는요, 토지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필요도 있죠. 이걸요, 지구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지구제다.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여기 이런 지역은 뭐 경관지구다. 이런 지역은 뭐라고요? 경관지구다. 이런 지역은요, 뭐 미관지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맞나요? 경관지구, 미구, 방화지구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네들은 여기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미관지구 겸 뭐라고요? 경관지구. 이렇게 해서 중복 지정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아무리 이제 도심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철근 콘크리트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도심 내에서도 약간의 개발을 좀 제한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게를요,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런 거 뭐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이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시가와 조정 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네요.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지역 지구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건 그러면 지역마다마다 지구마다마다 어떤 용도로 쓰게끔 하겠다. 건물을 어느 정도 크기로 짓게끔 하겠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여기서 공부할 내용이 아닙니다. 공부할 내용이 아니라 어디서라고요? 공법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알겠나요? 공부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냐 그런 얘기인데 이런 정책을 수행했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냐 있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떤 뭐라고요? 경제적 효과. 그래서 왜 이런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고 이런 정책을 수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주택가가 딱 있는데 자, 내 땅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여기다가 딱 차리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연탄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탄재 같은 거 날리면 뭐 폐병 같은 것도 걸릴 수 있는 거죠. 아닌가요? 그리고 아무래도 클클대는 소리 들리면 시끄럽죠. 그죠? 그리고 빨래 같은 거 널게 되면 흰색이 뭘로 바뀌어요? 검정색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시커먼 차 왔다 갔다 하면 뭐 미관도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집값 뚝뚝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데 거기에 따른 적절한 물질적, 경제적인 보상하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외부 효과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 그래서 요거를 무슨 외부 효과라고요?
부의. 요거는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해결돼야 한대요? 가만히 있다 해도 손해보는 거고, 얘들 뭐 보상도 안 하니까 이득 보는 거죠? 그런 거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서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자, 이러한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이다. 전용 뭐라고요? 주거 지역이다. 그러니까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연탄공장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정책을 수행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죠. 요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박스를 계속 그릴 거니까 박스에 있는 내용만 좀 잘 정리하시면 돼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박스에 있는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세히 안 합니다. 자세히 안 하고 간단히만 알아볼게요. 간단히.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딱 그린 다음에 이렇게 얘는요 단기적인 효과다. 얘는 뭐라고요? 장기적인 효과. 이렇게 해서 알아볼게요. 자, 단기와 장기는 나중에 제가 정확히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기는 좀 짧은 기간, 장기는 뭐라고요? 긴 기간. 아파트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이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하니까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죠.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롭게 이런 공장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동네가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 나가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의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인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거나 감소되는 거죠. 아닌가요? 그러면서 동네가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이런 동네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항상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막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알겠죠? 그러면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잠만 자고 이러면 가격이 팍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자신의 어떤 노력과는 상관없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예, 그죠? 일종의 자 초과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무슨 이유라고요? 정상적인 노력 이외의 자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얻는 이윤 아닙니까? 엄청난 초과 이익을 챙겨갈 수 있네요. 초과 이윤이다 해도 상관없고 이익이다 상관없는 겁니다. 했죠? 자, 요거를 이제 요거 약간 어려운 편인데 요걸 누가 가져가냐면 기존의 공급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자, 이 말이 좀 더럽게 어렵게 표현하는데 기존의 공급자가 뭐냐면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자가 나중에 팔을 때는 비싸게 팔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가 껴있는 건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파는 자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되는 거죠. 요 자가 아주 비싸게 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사전적 독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독점이라고요? 자,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불로소득이라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사전적 독점이다. 아시죠?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애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불로소득이라는 얘기죠. 뭐라고요? 사전적 독점이다. 나중에 비싸게 구입한 사람들은 이윤을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이윤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전적 독점이라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자 볼게요. 자, 여기도 이 지역도 똑같이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요 공업지역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죠. 그러면 얘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겨갈 수 있네요. 그죠? 얘들은 엄청 손해볼 수 있죠. 누구는 이득 보게 하고 누구는 손해보게 한다는 얘기죠. 누구는 사전적 독점력이 부여되고 누구는요 손해보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은 아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뭘 높일 수 있다고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그러니까 내 땅은 공업적으로 묶어놓으면 내 땅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는 이득보게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뭐라고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어가면서 끝난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는 이 건설업자가 이 지역의 아파트 짓는 생산비가, 건축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건축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라고요? 차이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가격이 이렇게 좋아졌죠? 좋아졌으니까 여기다가 기업은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에 극대화 있는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여기다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은데 문제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지어서 공급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장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장기적으로는 빈 땅만 생기면 아파트 지어서 팔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증가하는 바람에 시장에 마늘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늘이 적어지면요 올라가듯이 거꾸로 아파트가 많아지면 가격은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떨어지는데 가격이 점점 하락할 겁니다. 점점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아파트 지어야 되냐면 이 가격이 점점 떨어지겠죠?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안은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없어질 때까지. 알겠죠? 기존에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무슨 효과라고요?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다른 거 뭐 비용 증가 산업이냐 이런 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문제가 평이하게 나온다면 요 정도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요 정도 물어보니까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죠? 요 정도.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요? 토지용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뭐가 문제라고요? 형평성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발권 양도제도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잠시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